정치문학 김종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체제가 그럼 순항할 수 있을지 지금 파격적인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차기 대선을 앞두고 각 진영에서 후보들이 각각 어떤 셈법을 들고 있는지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줄탁동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병아리가 알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소리를 내는 그것을 줄이라 하고, 또 어미닭이 밖에서 그런 움직임을 알아채고 쪼아서 알을 깨주는 그걸 탁이라 해서 줄탁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오지요. 저는 이번 국민의힘 이 당대표 선거, 국민의힘이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밖에 여론 또 가장 그 중심에는 그 줄탁동시를 언론이 했다. 그 중에서도 보수 언론 조중동 이 세 언론이 예전에 제가 카르텔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여하튼 결탁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결국은 한국 정치가 미래를 가는 그 변화가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걸 살펴보면서 이준석이라는 후보를 그 매개체로 삼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선거가 있게 대표 선거가 치러지기 바로 직전까지 마치 국민 여론뿐만 아니고 당내 여론도 한 46%대와 10 몇 %대의 2배, 3배 차이 나는 당심이나 민심이나 똑같다는 그런 여론조사를 계속 방송하면서 마치 그게 전체 여론인 양 이렇게 보도를 해왔지요. 그러나 뚜껑을 열고 분명한 것은 물론 이준석 대표가 선전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당 민심은 그래도 나경원 후보에게 있었다. 이게 입증되었습니다. 결과를 두고 나경원 후보에 대한 보도는 싹 없이 이준석 그 대표 당선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정치 변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또 한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서글프다. 왜? 정당 정치에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제1야당이 주체적으로는 아무 일도 못하고 이 언론에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언론이 이 정치 변화를 견인하고 언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것도 몇 개 언론이 여론을 어떻게 보면은 좀 조작하는 그런 이 형국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아무튼 이준석 대표가 지금 쏘아 올린 이 변화를 또 개혁을 원하는 이 정치 실험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볼 때 지금 이준석 대표가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미천이 다 드러나면은 또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생길지 예단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준석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고칠 게 상당히 많겠죠. 그리고 거기에 민심이 반응을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미천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철학적인 부분이든 당의 어떤 정책이든 이런 중요한 중심은 결국 기존의 연속선상으로 오고 있는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잠깐 해보면요. 이번 이준석 대표의 선정과 당선에 민주당도 공작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렸었는데요. 저는 거기까지 과연 민주당이 어떤 작용을 했겠는가 여기에는 조금 의문점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민주당으로 봐서는 지금 이낙연 또 정세균 해서 후보들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들은 여론이 지금 별로 좋지는 않고 민심이 또 뜨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의 이 세대교체 바람을 가지고 안에 민주당 내부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이 분열을 일으키든지 검찰 조사나 검증 작업을 좀 강하게 푸싱을 해서 일단 윤석열만 낙마시키고 아웃되면은 민주당이 그래도 해볼만 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민심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공작을 했더라도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세대교체나 이런 바람들이 하나의 큰 방향을 잡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임기 말에 지금 문재인의 레임덕거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재명이 아무튼 최고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이 경선을 연기하자, 요 포인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개헌을 띄워 올려서 여러 가지 정권이 바뀌고 난 뒤의 후환을 미리 막겠다 이런데요. 지금 1987년 체제죠. 이 헌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권 말기에 여러 가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개헌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스럽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양측이 지금 다 들고 있다. 누가 과연 더 이 분열을 막고 하나로 똘똘 뭉쳐질 수 있는지, 반문 야권 연대가 뭉쳐질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여러 가지 분열 조짐을 봉합하고 이재명 체제로 가든, 아니면 대안을 띄어 올려서 하나로 뭉쳐지든,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있는 정당과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있는 정당만 흥해왔다 하는 걸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상은 현재까지는 불임 정당입니다. 만일에 안철수나 또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면은, 들어가지 않으면은 사실 국민의힘에 지금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될 사람도 없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잠룡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사실상은 지금 이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1, 2위를 다투어야 하는데, 저는 그동안에 정치 잘 못했다, 뒤에서 숨어 있다가 이번에 이준석 뒤에서 이게 변하다 하면서 올라탔는데요. 저는 여러모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정치인으로서 비겁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직 인선을 하고 조수진 또 김재원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약간 다른 의견을 내고 했지만은, 저는 그게 건강한 걸로 보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유승민, 김무성, 조금 더 나아가서는 김종인까지 뒤에서 그래도 암암리에 이심전심해서 작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는 이준석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 생각들을 지금 관철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파격 행보로 좀 나타나고 있지만, 뒤에서 그런 분들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감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대선 후보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 최재형 감사원장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이들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을 조금 압박하고 8월 되면까지는 입당해라, 그렇지 않으면 버스 출발한다,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나 안철수 대표하고는 이 두 사람이, 최재형, 김동연 이 두 사람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 두 사람은요, 그야말로 관료 출신인데, 정치는 정치의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민들과 스킨십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하면,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자기들이 만나고 싶고 접촉하고 싶은 면만 보게 되고, 결국은 일반 대중들과 이 스킨십 하면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피로감들을 회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는 그동안 그래도 몇 번 선거에 나오고 실패하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DNA는
일반 대중 정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그게 터득이 되고 내공이 쌓였다 이렇게 보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그래도 검찰 조직 내에서 정치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들을 고민해왔던 걸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파렴치범부터 시작해서 권력형 이 인사들 많은 부분들을 대하면서 이 인간 세상의 쓰고 단면들을 어느 정도는 봐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민생 투어를 윤석열 총장이 하려고 한다 이러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장자방이든 조언을 잘하고 있다.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또 그 앞에 반기문 전 총장도 그렇고 언론이나 밖에서 한 방에 정치권에 적응 잘 못하고 한두 번 실수하면은 훅 날아가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도 하고 또 민심 투어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무대에 서기 전에 여러 가지 정지 작업을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뭐 유승민 또 오세훈까지 포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이 낙마하면은 대안으로 지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장모나 뭐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조직이나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단 제1야당으로 뿌리가 깊으니까 이런 조직 자금 또 뭐 사람들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쓱 밀어붙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결국은 정권 창출, 정권 교체가 국민의힘의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또 민주당처럼 만일에 당대표 선거를 했으면요. 제가 알기로 10%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나경원 전 의원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어쨌든지 엄연한 사실이다. 그래서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준석 지금 대표가 자기가 하는 혁신과 이 변화의 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이 정치를 하는 것은 분명하고 바람직한 건데 사심이 들어가든지 특정 어떤 세력이나 특정 인물에서 조종당해서는 낭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지금까지로 봐서는 그래도 뭐니 해도 민주당은 이재명이고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로 가는 게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제3지대에서 둥지를 만일에 윤석열, 안철수 정도가 합쳐지면은 저는 그 파괴력이 대단하고 제3지대에서도 둥지를 틀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정치권에서 상당히 이 그릇 깨지 않도록 잘 리딩해야 한다. 조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야권이 연대되어서 지금 시대의 정신이 윤석열 총장의 국민들 지지가 있는 그 이유도 공정이나 정의가 광화문 촛불로 탄생한 이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낙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 정의가 제가 볼 때는 지금 20, 30대 유권자들이 한 34% 정도 되는데요. 이들이 정치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지금 기업들의 어떤 땅콩 해양, 대한항공 땅콩 해양이나 또 남양 유업 사태 등 여러 가지 이들 밀레니엄 세대들, MZ 세대들이 이것저것 떠나서 사회적 가치나 어떤 진정성이나 이 기업이든 또 국가든 또 정권이든 정당이든 모두 이 사회적 책임이나 가치의 정의나 또 진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 평판에 따른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정치권이든 정권이든 이게 어느 정권의 전유물입니까?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모두 국민들을 두렵게 보고 정치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을 얕보다가는 큰 코 다친다. 여기에 지금 사법부에 특히나 있는 이 장관이나 검찰총장, 대법원장 할 것 없이요. 이 사람들 모두
그 정권의 부역자가 되어서는 나중에 역사적인 심판뿐만 아니고 바로 정권 바뀌면 심판받는다. 그래서 단디해라. 이 말씀도 드립니다. 데미안에 나오는 신 아프락사스라고 있지요. 결국은 알도 하나의 세계고 그 알에서 깨어나와서 새로운 세계상을 열려면은 기존에 있는 세상을 깨부셔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에는 아프락사스 신으로 나아갑니다. 삶과 죽음, 거짓과 진실, 또 선과 악 이런 걸 모두 아우르고 결국 완성되는 그걸 전부 다 포용하고 그걸 다 이해하고 있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많은 갈등들을 전부 소화하면서 대한민국 정치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 1번 순서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에서는 1위로 민심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홍준표, 안철수 이런 분들에게도 가능성은 국민의힘이 얼마나 개혁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광화문 촛불이 그냥 일어난 겁니까? 그래서 이 광화문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5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또 알아야 역사가 제대로 정치 현장 그리고 그 지난 5년을 평가할 걸로 봤어. 그게 시대 정신의 하나다. 그리고 여전히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지 못했던 공정과 또 정의 또 국민 통합 이런 부분들도 역시 시대 정신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